아니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떤 무전취식 많이 하시던 할아버님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전취식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돈 없는 상태로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번 누적이 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셨는데 할아버님은 계속 돈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그때 경찰분이 확인하시니까 지갑에 돈 아무것도 없고 카드도 없으셨대요. 그러면 돈 내실 의사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 돈을 낼 의사가 있었대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돈은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지를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대변을 봐요? 네네. 아니 근데 네. 사실 대변도 뭐 이게 배가 아파야지 보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대변을 신기해요. 대변을 왜 봅니까? 항의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고. 하세요. 야. 제가 한 번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상습 절도범이에요. 네. 딱 이제 조사 마치고 가려는데 교도관님이 잠깐 이러시는 거야. 네, 오더니 피의자를 이렇게 툭툭툭 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제 펜이 떨어지고 제 거 도장이 떨어지고 제 거 지갑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또 절도했어요? 조사하는 와중에 그거를 다훔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씨 웃으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손재주를 나중에 나가시면 꼭 좋은 데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아니 진짜 참 희한한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아, 네. 참 많네. 그분은 딱히 절도의 범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만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애가 아닌 애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애기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애기띠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애기가 아닌데. 예. 힘들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꽤 많아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조카나 뭐 앉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구형 전이라든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해요. 울게 하거나. 네, 그러면 이게 또 나름의 작전인 거죠. 거기서. 진짜. 네. 근데 이제 검사님도 웬만한 거에 이렇게 흔들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다양한 일들을 보고 겪다 겪다 보니까 보니까. 네, 그냥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래요?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기 시작한 거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그랬었는데 네.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목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할 정도. 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문제는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이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예전에 약간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네.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이제 했었거든요.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아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이 좀 하자. 예. 똑같았어요. 약간 좀 예.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닭발 3개를 시켜야 했는데 왜 하나만 시키나?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용서 못해? 용서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결도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계속 풀고 말이야.
이거 아니 정정.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만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아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은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제 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바라는 알길 마음에서 바랐어요. 이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그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올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를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꿀안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